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소형주는 대체 언제쯤에 반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굉장히 회의론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대형주 독주의 시대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대형주가 굉장히 시장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국방, 화장품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형주 시대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2020년부터 22년까지 활발했던 소형주 퀀트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퀀트킹의 결제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제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네. 자, 사이클은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대형주가 올랐다가 그 이후에 중형주, 그 다음 소형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요. 이것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소형주의 괴리율인데요.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대형주가 상승이 크다. 그리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소형주 상승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차트가 시기열이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2001년도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소형주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웃퍼폼을 합니다. 얼마 정도 아웃퍼폼 했냐면 그 당시에 60% 정도, 여기 보이시죠? 60% 정도나 아웃퍼폼을 했어요. 괴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서 그 60%에 달했던 괴리가 2005년도 때 소형주 폭발했거든요. 네, 제가 증권사 입사한 시기가 2005년도인데요. 이때 굉장히 화랑장세였고, 개미들, 아주머니들 해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주식 투자한다고 많이들 왔어요. 그게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이어졌었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때 괴리가 이렇게 벌어졌던 게 다시 반대로 마이너스 60까지 넘었어요. 마이너스 70까지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소형주가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했었습니다. 자, 우린 지금 다 이런 거 잊어버렸죠. 지금 이것만 보이잖아요. 그쵸?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5년 11월인데 거의 60% 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이걸 저도 거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소형주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따기를 많이 맞고 있어요. 특히 10월 말 11월 들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날아가는데 계좌가 오히려 빠집니다. 계좌가 오히려 하락해요. 포모가 정말 극단에 달할 정도로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의 경험치를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괴리가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괴리가 좁혀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피 지수가 처박으면서 괴리가 좁아지는, 대형주가 처박으면서 좁아지는 경우와 혹은 소형주가 반등을 해서 좁아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괴리는 결국은 다시 좁혀질 거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2002년도, 2005년도 이때 한번 괴리 크게 벌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됐던 이 경험이 있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땠냐? 그 이후에도 이 잔파도가 몇 년 동안 소형주가 또 좋았다가 또 몇 년 동안 대형주가 좋았다가 이런 식의 어떤 파동이, 잔파동이 계속 있었고 큰 파동이 20년 만에 한번 다시 왔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과거의 경험치를 봤을 때 우리는 지수와 소형주 간의 이 괴리는 원래 존재했던 어떤 사이클이 있었구나.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사이클의 괴리는 작게는 20%, 마이너스 20%. 작게는. 그리고 크게는 60%, 마이너스 60%까지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괴리가 극단에 달하면 달할수록 그 반대 상황이 되었을 때 또한 굉장히 파괴력 있게 소형주가 올라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느 정도로 포모가 왔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25년도에 KRX 가장 작은 초소형주입니다. 25년 동안 한 해 동안 코메디에 5%밖에 안 올랐어요. 5%. 시장이 거의 70% 오르는데 5%밖에 안 올랐어요. 거의 극단적이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기도 했었다. 그리고 퀀트킹 나의 로직 21번입니다. 21번을 가지고 약간 응용한 거예요. 약간 응용했습니다. 21번에 약간 응용했는데 여기에서 응용한 거 뭘 응용했냐? 배당소득세 16.5 정도 났고요. 재무데이터 3, 5, 8, 11로 세팅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있는데 최근 분기 매출액 20점 뒀고 최근 분기 영업이익 10점, 그 다음 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10점 이렇게 뒀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건드린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백테스트를 딱 돌렸더니만 결과치를 보면 시장 대비로, 코스피 대비로 초과 성과를 보면 최근 3년 다 마이너스죠. 그리고 2017년도도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언더퍼폼을 했던 적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2002년도 그때 있었다고 했죠. 그 이후에 2005년도 폭등했었고 소형주. 네, 그리고 보면 올라갈 때, 자 보세요. 올라갈 때 2007년도 때 100%, 2008년도 박살났다가 올라갈 때 100% 또 수익 났었고요. 22년도 이때 코로나 이때 3월 달에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보면 거의 반토막 났다가 올라온 거예요. 반토막 났다가 올라올 때 어때요? 한 달에 30% 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 또 오르기도 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때 11%, 그 다음 8%, 6% 이런 식으로 시장 대비로 소형주가 튈 때 바닥에서 크게 쳐받고 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볼게요. 자, 시장이 개박살 났다가, 박살이 났다가 올라갈 때,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토막 정도 났다가 올라갈 때는 소형주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도 했었다라는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세 상승기가 됐을 때 대형주, 그 다음 중형주, 소형주 단계로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긴 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소형주, 시대가 오려면 상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물가가 낮아야 돼요. 물가가 시장이 올라갈 때 물가가 보면 이 생산자 물가가 요거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주황색이고 생산자 물가가 깨박살이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금 생산자 물가가 1%대 상승이에요. 소비자 물가가 2%대밖에 안 돼요. 물론 2%대 기준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대 정도면 굉장히 부담이 없는 편이거든요. 네,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근데 물가가 여기서 조금 더 낮아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2.5고요. 과거에 보면 2004년도 때, 5년도 날아갈 때 기준금리 3%였거든요. 그때도 날아갔었어요. 그 이후에 코로나 때 기준금리 2% 이때도 날아갔었고요. 그 이후로는 기준금리가 코로나 때, 여기 서프라임 때죠. 네, 서프라임 때고. 코로나 때는 기준금리가 1% 미만이었어요. 그때 미친 듯이 올랐었고요. 지금도 금리를 보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실질금리를 가지고 보니까 거의 빵이에요, 빵.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돈이 은행 넣어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낮은 금리가 조금 더 되면 시장에 중소형주, 특히나 중소형주에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높은 유동성 되게 중요하죠. 지금 예탁금하고 CMA 합쳐가지고 봤을 때 사상 최대치고 벽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은행에 예금해놨을 때 실질금리를 보면 거의 그냥 빵이라고 봐도 돼요. 빵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CMA 예탁금 이런 데 쪽으로
돈이 쫙쫙 몰려 있어요. 지금 이 공중에 떠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 비율을 봤을 때 신용 합산을 예탁금하고 CMA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토탈로 봤을 때 시장이 엄청나게 점핑을 할 때 보면 어때요? 시장이 점핑을 할 때 보면 시장 점핑할 때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얘가 거의 2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쵸? 지금 어때요? 15 미만이에요. 아직은 여력이 있고 얘네들이 한번 빵 튈 때 그때 소형주가 개미들이 막 신용 쓰면서 살 때 그때 소형주가 한번 튀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25년 들어가지고 소형주에서 대주주, 임직원, 자사주 매입 사례가 예년보다 다소 늘어난 경향이 있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이런 것들이 기사가 좀 뜨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도 봤는데 전자공시 보니까 네, 지금 중소형주 박살나고 있죠. 그럴 때 대주주, 임직원 이렇게 사는 경우가 제법 나오더라고요. 꽤 나오고 있어요. 개미들은 지금 개미들은 아쉽게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딱히 개미가 지금 소형주 쪽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부자가 사고 개미가 떠나 있는 이런 환경이 주가 바닥권을 만들고 다시 한번 점핑할 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괴리율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소형주가 내리는 대신 대형주가 빠져가지고 괴리가 좁혀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전체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한번 소형주가 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이다. 물론 1, 2년 정도 대형주가 더 갔다가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압니까? 신이 아닌데. 하지만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봤을 때 괴리가 극에 달한 건 사실이고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봤을 때 반전이 일어나면 어디까지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느냐 이런 정도 반전도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